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2강이고요.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1강에서 우리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까지의 키워드들을 정리했었는데 잘 복습하고 오셨죠? 저번 시간 내용이 조금 잘 복습이 돼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런 사회적인 상황 또는 역사적 상황도 머릿속에 잘 떠올릴 수 있으니 1강 내용 잘 꼼꼼하게 복습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고조선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했었죠. 그럼 떠올려야 될 거는 국가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는 계급이 나누어졌다라는 거고, 계급이 나누어졌던 시기였다라는 거면 청동기 시기니까 그러면 고조선은 청동기 시기를 바탕으로 등장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상황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내용 바로 시작해보기 전에 키워드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조선 하면 첫 번째 키워드 떠올려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진안규책이라는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중국 쪽에서 건너왔었는데, 당시 철을 갖고 넘어오면서 당시 왕이었던 준왕에게 한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놓고서는 지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었었죠. 이 인물이 누구였었지? 네, 위만이라는 인물이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조선에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단군 왕검은 실질적으로 사람 이름을 뜻하는 건 아니라 이 당시 고조선에서의 지배자의 호칭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뜻이 바로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까지 혼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고조선에서는요, 법이 존재했어요. 키워드는 고조선의 법인데, 이게 총 몇 개가 있고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는 3개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팔주법이라는 법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 바탕으로 이번 시간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습의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흐름도인데, 우리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시대 구석기 시대 나와야 되고요. 다음 시대는 신석기, 그러고 청동기가 등장하고, 이 청동기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를 뭐라고 했었냐면 철기 시대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구석기 시대 할 때 선생님이 이 구자가 중요하래서 구자, 이 구자의 뜻은 옛 구자야. 옛. 그럼 옛날 석기 어떻게 만들었다고? 떼어서 만들었다고. 뗀 석기를 사용했던 시기였었고, 신석기는 새 신자에서 새 신자, 새로운 돌도구를 만들었었구나. 이 새로운 돌도구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었지.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합금이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고 희귀하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주로 청동기는 지배층이 사용하는 도구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배층이 등장했다는 말은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고, 그에 따라 이 시기 때 최초의 국가가 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었는데, 우리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했었지. 자, 청동기 이후에는 철기 시대가 등장했었습니다. 철기 시대부터 철은 대중들에게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철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교류나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이 여러 나라의 성장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존재했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그럼 복습도 끝냈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쌤이 수업할 때 고조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최초의 국가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쌀이냐면 이 말고 붙어줘야 돼.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었고, 이 국가라고 하는 단계는 선생님이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했다고 했었죠. 그러면 고조선의 문화범위, 다시 말하면 고조선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도구, 이런 유물들은 청동기 시기 때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주로 나온다고 했었지. 그러면 청동기 시기 때 제일 많이 활용했던 도구도 뭐 있을까? 지배층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 청동검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뭐 있었지 얘들아? 우리 지배층을 위한 무덤이 있었지? 바로 북방식 고인돌 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동검도 등장했었고 고인돌, 계급이 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해 주는 거는 대부분이 청동기 시대이니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국가였겠군, 이렇게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고조선의 역사는요,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단군조선 시기 때와 위만조선 시기 때로 구분을 하는데, 우린 이 중에서도 위만조선 시기 때의 내용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고 했었지. 단군조선은 말 그대로 고조선이 성립했었을 시기 때야. 자, 그럼 고조선이 성립했을 때 상황을 보니까 위치가 랴오닝 지역에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었었대. 지도 한번 다시 볼게. 우리 이게 한반도라고 한다면 이 지도가 있어. 이쪽이 랴오닝, 다시 말하면 요동 지역인데, 요 지역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이니까 아마 한 요 정도 지역까지, 한 이 정도의 영역을 바탕으로 고조선이 성장을 했겠구나. 이렇게 위쪽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등장했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이러한 고조선 국가가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대립을 했었다고 해. 근데 갑자기 중국의 연나라가 왜 나와요? 이때 중국은 얘들아 춘추 전국 시대 이후 때의 상황이었었거든. 결국 이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중국이 이미 철을 사용하던 시점이었었고, 우리 고조선도 청동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지만 철을 사용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건 중국의 연나라였었고, 고조선은 아직 본격적으로 보급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였다라는 거면 이 고조선의 힘이 초반부터 상당히 강성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고조선에서는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과도 같은 관직명들이 출연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우리 교재의 실수 기억나요? 기원전 3세기가 먼저야, 기원전 4세기가 먼저야. 기원전 4가 먼저지 이게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쌤이 실수했다고 했어. 그래서 기원전 4세기하고 기원전 3세기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 교재에 표시 안 해놨으면 여러분들 표시해 두세요. 순서로 따지면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발전기 시기 기원전 2세기 때 누가 넘어오게 되냐면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고 했었죠. 근데 위만이 넘어오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을 했었고, 고조선의 위치가 지금 어땠냐면 얘들아 딱 중간 위치야. 한나라라는 중국의 왕조가 있고, 또 위만이 오면서 기존의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밀어내고 그 준왕의 일파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 남쪽에 진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럼 결국 이 한나라와 진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려면 중간에 있는 위만조선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고조선이 중간에서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표현했었냐면 맞아, 중개 무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나라가 어디였었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었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중개무역을 통해 고조선이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당시 한나라는 이 북쪽에 있었던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고조선도 그걸 알았었는지 흉노와 고조선에 자꾸 이제 연결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흉노도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고조선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네. 흉노랑 고조선이 연합하기 전에 미리 걱정스러운 거를 없애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한나라에서도 그동안 눈엣 가시였었던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가게 되었었다 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결과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당시 전성기였었던 무제의 침략으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됐었고, 이 고조선의 수도였었던 왕검성이 함락됨에 따라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이 한나라의 무제가 고조선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설치했던 한나라의 군현을 우리 뭐라 불렀었냐면 한군현, 또는 이 한나라의 군현이 총 몇 개라고? 4개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사군 요렇게 부른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한사군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 낭랑군, 임둔군, 진번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한 9년 중에서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둡시다. 낙랑군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 내부에서 설치가 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조선과 관련된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 1번인데 건국 이야기예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 큰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자 하니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우리 그래서 건국 정신, 우리나라 건국 정신, 고조선의 건국 정신 이걸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네, 홍, 익, 인, 간의 정신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홍익인간 무슨 뜻이라고 했어?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건국했는데 기억, 환웅은 풍백, 바람풍자고요. 우사, 비우자고요. 운사, 구름운자입니다. 이런 신화와 함께 곡식과 수명과 징벌과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바람과 비는 농경과 관련이 있는 거고, 운, 구름, 혹시 우리 번개 떨어질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번개 떨어지면 막 아이고 무서워 이러잖아. 그래서 주로 이 번개는 옛날에 소설 같은 데서도 주로 형벌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농경 사회와 또는 형벌이 존재했다라는 걸 기억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었고, 니은 뭘까요?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 자, 우리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이 아니에요. 초딩이 아니에요. 요즘 초등학생도 안 믿어. 실제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 얘들아? 그게 아니라고 했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걸 뭐라고 했었냐면 토테미즘이라고 했었죠. 곰을 숭배하는 한 토템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한 토템 부족이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환웅 부족에게 동맹을 요청을 했던 거지. 그 동맹 과정에서 환웅 집단이 곰과 호랑이 부족에게 이런 주장을 했던 거야.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으면 당시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누구만 지켰다고? 곰만 지켰다고. 근데 쌤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한 거라고 했지? 곰한테 유리한 거야. 왜? 얘들아, 호랑이는 육식이고 곰은 잡식이에요. 곰은 쑥과 마늘 먹고 버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신화를 만들었을 때부터 곰부족과 환웅부족의 연결을 상정해두고 만들었던 신화의 내용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를 뭐라고 한다? 단군한검이라고 한다. 근데 이 단군할 때 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라고 했어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쓰는 나뭇가지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왕검이라는 의미는 왕, 정치 지도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단군, 왕검은 우리가 재정 일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키워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자료 1번의 내용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료 1번의 내용 우리 알 수 있는 거 1 동그라미. 이렇게 쓸까? 자료 1. 자, 이 자료 1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풍백, 우사, 운사를 통해서 농경도 존재했고 또 형벌도 존재했었던 사회였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시 신앙이 존재했다는 것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토테미즘, 곰부족, 호랑이 부족.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 기억납니까? 단군, 왕검, 재정, 일치사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 내용 분석해 볼게요. 자료 2. 자, 자료 2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런 게 나와 있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 얘들아? 그렇지, 남 죽였으면 똑같이 죽여야지. 그런데 이게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느낌보다는 5명이 농사 짓는 것이 4명이 농사 짓는 것보다는 더욱더 편한 거잖아. 근데 5명인 가족을 어떤 사람이 가서 1명을 죽여버렸어. 그럼 4명이 농사 짓는 거는 5명이 지었을 때보다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 사형에 처한다는 거는 노동력의 손실은 똑같은 노동력의 손실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과 얘의 실질적인 의미는 당시가 노동력을 중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요 뭘로 갚냐면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해서 곡식으로 갚는다. 그러면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건 이게 마치 어떤 벌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아하, 사유, 재산의 존재.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볼게요. 도둑질을 한 자는 뭐로 삼는다? 노비로 삼고요. 용서를 받고자 한다는 한 사람은 50만 전을 내래. 이것도 뭔가 재산이 있다는 거네. 근데 얘들아 여기 노비로 삼는데. 그럼 결국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고 우린 이러한 사회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불평등한 사회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자료 2번은 오타예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라고 한다? 8개의 법이라고 해서 8조의 법 또는 8조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진짜 별거 없지더라. 결국 고조선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위만이라는 인물이 넘어와서 철기가 들어오고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는데 한나라 부제의 침략으로 멸망한 이후 낭랑군과 같은 한군현이 만들어졌다. 이 발전기와 세태기 내용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 나와 있는 8조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도 그렇게 한번 쉽게 나오는지 볼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기원전 2333년. 이것도 맞는 말인데 틀린 건 예죠. 철기 문화가 바탕이 아니라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거니까 1번은 X네. 지배층과 피지배층 나누어져 있었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조선은 청동기니까 청동기 때 계급과 사유재산 출연했잖아. 8개 중에 3개 남아있어서 사회 모습 알 수 있었죠. 3번부터 볼까요? 발전 과정을 일어난 순서를 나열해 보래요. 제일 먼저 와야 하는 거 뭘까? 왕이라는 칭호를 단군 조선시기 때 사용했었고 위만이 넘어오면서 철을 사용하고 중개무역으로 힘을 키웠다고 했지. 나가 다 몇 번입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죠. 2번 문제 볼게요. 건국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농경생활 중시했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 특정 종물 숭상하는 모습. 그렇지. 토테미즘, 곰부족, 호랑이 부족. 정치 지배를 종교 지배자띠. 분리가 아니라 일치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었지. 새로운 세력과 토착 세력의 결합 모습. 새로운 세력 환웅이라고 하는 집단과 기존에 있었던 세력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결합하려고 했다가 결국 환웅과 곰만 결합했다. 이거를 우리가 신화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문제인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래요. 그리고 단군왕검 공호랑이 나오는 아예 끝나는 이거 모르면 안 되네. 어디야 얘들아? 고, 조, 선 이렇게 보면 되겠지? 5번 문제 볼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여기서 5번은 빼고 보시라고 했었어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 역사상의 최초의 국가고요. 삼국유사와 같은 책에서 단군왕검이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 처음 본 거 아니야? 여기 봐봐. 삼국유사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 삼국유사가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 일연이라는 스님이 만들었었는데 그건 우리 뒤에서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답을 골라볼까요? 1번 영구라는 제천행사. 이거는 부여에서 했었던 제천행사였었지. 골품제 어디 거야 얘들아? 뼈에 품격 있는 거 신라 거고. 8조의 법 3번이 답이네. 4번은 왜 틀렸지? 분리가 아니라 재정 일치니까 틀렸죠. 그니까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고조선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내용이 더 적었을 것 같은데 복습하는 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해드렸던 이 표 기억나나요? 이 표 보면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건데 다음 시간은 3강입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필기해 보면서 어떠한 풍습들, 어떠한 제천 행사들, 어떠한 정치적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제발 바이바이.